하, 정말 미쳐버리겠네. 내 차 긁겼네. 도대체 저 늙은이는 누구야? 여러분, 오늘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다가 인생 전체가 무너질 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아침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되며 찬란하게 빛나는 이곳은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고 명품 가방을 든 사람들이 오가는 부촌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아파트 단지 한편에는 낡은 옷을 입고 폐지를 줍는 한 노인이 계십니다. 허리가 굽었지만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 누가 봐도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가난한 할머니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명품 가방을 들고 외제차에서 내리는 세련된 여성. 선글라스를 낀 그녀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합니다. 이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잠시 후 여러분께 놀라운 반전을 선사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이른 아침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박명숙이라는 60대 후반의 할머니가 큰 손수레에 폐지를 담고 계십니다. 땀을 닦으며 미소 짓는 그 얼굴에는 묘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경비실에서 조경비원이라는 50대 중반의 성실해 보이는 남자가 나옵니다. 그는 명숙 할머니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합니다. 박 어르신,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지만 명숙 할머니는 손을 저으며 웃습니다. 아니야, 괜찮아요. 몸 움직이는 게 내 낙이니까. 그러면서 손수레에서 보온병을 꺼내 따뜻한 차를 건네죠. 조경비원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 진짜 부자시죠. 바로 그때 굉음과 함께 벤츠 S클래스가 빠르게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급정거한 차에서 내리는 여성. 이 사람이 바로 한지혜, 30대 중반의 부잣집 며느리입니다. 명품 가방, 선글라스, 완벽한 메이크업으로 무장한 그녀가 차 뒤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립니다. 차 범퍼에 작은 스크래치가 있었던 거죠. 지혜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칩니다. 뭐야 이게? 누가 내 차를 긁었어? 주변을 둘러보다가 명숙 할머니의 손수레가 차 근처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바로 단정을 내립니다. 저기, 폐지 줍는 할머니, 이리 와봐요. 명숙 할머니가 천천히 다가갑니다. 차분한 표정으로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묻자 지혜는 차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내 차 좀 봐요. 이거 할머니 손수레가 굳는 거 아니에요. 명숙 할머니가 차를 살펴봅니다. 매우 작은 스크래치였죠. 할머니는 조용히 말합니다. 글쎄요. 제 손수레가 여기까지는 안 왔는데. 하지만 지혜는 냉소하며 말합니다. 그럼 누가 그랬어요? 여기 할머니 손수레밖에 없잖아요. 그리고는 충격적인 말을 덧붙입니다. 이 차가 얼만지 알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뭘 조심해요? 치매 걸려서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 순간 명숙 할머니의 표정이 살짝 굳습니다.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죠. 달려온 조경비원이 CCTV를 확인한 결과 명숙 할머니의 손수레는 지혜의 차 근처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지혜는 민망해하면서도 화를 냅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동네에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니까 문제지. 그녀는 조경비원에게 앞으로 이런 할머니들 출입을 못하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지혜가 하이힐을 쿵쿵거리며 사라진 후 조경비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사과합니다. 하지만 명숙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괜찮아요.
조 씨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분도 뭔가 힘든 일이 있으신가 봐요. 30분 후 지혜의 집. 초호화 아파트 내부에 명품 가구와 예술품들이 가득합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하던 지혜 앞으로 남편 우진이 들어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 어두운 표정이죠. 우진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합니다. 투자 유치가 생각보다 안 돼. 잘못하면 회사 문 닫을 수도 있어. 놀란 지혜가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 우진은 힘없이 대답합니다. 이 집도, 차도 다 팔아야 할 수도 있어. 긴 침묵 후 지혜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뭐라도 방법을 찾아야지. 우진이 말합니다.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해. 지역 장학재단 박명숙 이사장. 그분이 우리 회사에 투자하시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지혜는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그럼 그분한테 가서 부탁하면 되잖아. 내가 직접 만나볼게. 하지만 우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경고합니다. 지혜야, 정말 조심해야 해. 그분한테 신뢰하면 끝이야. 3일이 흘렀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여전히 아파트 단지에서 폐지를 줍고 미화원 아주머니를 도와 쓰레기를 정리하고 계십니다. 미화원이 말합니다. 박 어르신,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건 제 일인데. 명숙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혼자 하면 힘드시잖아요. 바로 그때 택배를 받으러 나온 지혜가 둘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립니다. 미화원에게 날카롭게 말하죠. 아줌마, 쓰레기 냄새 너무 나요. 좀 빨리빨리 치워요. 그리고는 명숙 할머니에게 비웃듯 말합니다. 아, 그리고 할머니, 아직도 여기 계세요? 폐지 줍는 게 봉사활동이에요? 정말 웃기네. 조경비원이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습니다. 1월 15일 미화원과 박 어르신에게 폭언이라고 말이죠. 지혜가 사라진 후 미화원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어르신, 저 부인은 항상 저래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요. 명숙 할머니가 미화원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합니다. 괜찮아요. 그분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날 저녁 지혜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합니다. 모두 명품으로 무장한 부유층 아내들이죠. 한 친구가 묻습니다. 지혜야,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지혜가 한숨을 쉬며 대답합니다. 남편 회사 일로 좀 스트레스 받아. 박명숙 이사장이라는 분한테 투자 받아야 하는데 까다롭다는 거야. 친구들이 말합니다. 아, 박명숙 이사장. 우리 동네 장학재단 하시는 분 아니야? 엄청 부자시래. 근데 워낙 검소하게 사신다더라. 남편 돌아가시고 전 재산 사회에 기부하셨대. 지혜는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네. 검소한 분이면 내가 가서 정중하게 부탁드리면 되겠다. 하지만 친구 중 한 명이 경고합니다. 근데 지혜야, 그분 사람 보는 눈이 되게 정확하시대. 진심이 없으면 바로 아신대. 지혜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걱정 마. 나 연기력 좋잖아.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 완벽하게 할 수 있어.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평소처럼 폐지를 주우며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공책에 뭔가를 적고 계시네요. 공책을 가까이서 보니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1월 15일 한지에 미화원에게 폭언. 1월 18일 한지에 경비원에게 반말과 업신여기는 태도. 1월 20일 한지에 택배기사에게 빨리빨리 못하냐며 폭언. 1월 22일 한지에 경비실에 민원 전화로 경비원 괴롭힘. 명숙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혼잣말을 합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진짜 모습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지.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명숙 할머니가 받습니다. 네, 박명숙입니다. 전화 너머로 비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사장님, 정우진 씨 부인이라는 분이 면담 신청하셨습니다. 투자 관련 상담이라고 하시는데요. 명숙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정우진. 아, 10년 전 우리 재단 장학생이었던 그 학생. 명숙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하세요. 비서가 놀라서 묻습니다. 이사장님 댁으로요? 보통은 사무실에서. 명숙이 대답합니다. 네. 집으로 오시라고 하세요. 주소는 그린빌 아파트 A동 1502호입니다. 다음 날 오전 지혜의 집. 지혜가 옷장 앞에서 옷을 고르고 있습니다. 넥타이를 매던 우진이 말합니다. 지혜야, 정말 조심해야 해. 박 이사장님은 특별한 분이셔. 지혜가 짜증내며 대답합니다. 알았어, 알았어. 얼마나 특별하길래 그래. 어차피 돈 많은 할머니 한 분일 텐데. 우진이 진지하게 말합니다. 지혜야, 사실 나 그분한테 빚진 게 있어. 나 사실 그분 재단 장학생이었어. 대학 등록금부터 생활비까지 다 지원받았지. 놀란 지혜가 묻습니다. 뭐, 그런 걸 왜 진작 말 안 했어? 우진은 부끄러워하며 대답합니다. 부끄러워서 너한테 내가 가난한 집 출신이라는 거 들키기 싫었어. 지혜는 차갑게 말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으면 되는 거지. 과거가 뭐가 중요해? 오후 1시 30분. 지혜가 명품 가방과 하이힐 차림으로 아파트 A동 1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립니다. 바로 그때 폐지 가득한 손수레를 끌고 명숙 할머니가 로비로 들어옵니다. 지혜가 명숙을 보며 인상을 찌푸립니다. 아직도 이 할머니가. 하지만 급한 마음에 무시하고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그런데 명숙 할머니도 손수레를 끌고 같은 엘리베이터에 타는 겁니다. 지혜가 짜증내며 말합니다. 할머니, 다른 엘리베이터 타세요. 손수레 때문에 냄새 나잖아요. 명숙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15층 가는데요. 금방이에요. 지혜가 불쾌한 표정으로 중얼거립니다. 정말 이 아파트도 이제 아무나 사네. 15층에 도착합니다. 지혜가 내립니다. 그런데 명숙 할머니도 내리는 겁니다. 지혜가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할머니도 15층이에요? 명숙이 대답합니다. 네, 1502호예요. 지혜가 놀라며 묻습니다. 네, 1502호요? 저도 1502호 가는데. 설마 거기 가정부세요? 명숙이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두 사람이 1502호 앞에 섭니다. 명숙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엽니다. 지혜는 안심하며 말합니다. 아, 진짜 가정부시구나. 그럼 이사장님은 안에 계세요? 거실에 들어간 지혜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깔끔하지만 화려하지 않은 인테리어. 서재에는 책들이 가득하고 벽에는 봉사활동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지혜가 묻습니다. 어머, 생각보다 소박하네요. 재단 이사장님 집치고는. 할머니, 이사장님 언제 오세요? 명숙이 손수레를 치우고 앞치마를 벗으며 소파에 앉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하죠. 이미 와 있어요. 제가 박명숙입니다. 장학재단 이사장이요. 명숙이 손수레를 치우고 앞치마를 벗으며 소파에 앉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하죠. 이미 와 있어요. 제가 박명숙입니다. 장학재단 이사장이요.
그리고 명숙은 지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부인께서는 남편의 과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혜가 대답합니다. 그건 과거일 뿐이죠.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명숙이 또 질문합니다. 부인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겉모습으로 보세요? 아니면 그 사람의 됨됨이로 보세요? 지혜가 대답하지 못합니다. 명숙이 말을 이어가죠. 부인, 저한테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아요. 제가 오랫동안 사람을 봐왔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인의 진짜 모습을 이미 다 봤어요. 명숙이 작은 공책을 꺼냅니다. 명숙이 공책을 펼치며 읽기 시작합니다. 1월 15일 미화원 아주머니한테 쓰레기 냄새 난다며 폭언. 1월 18일 조경비원한테 빨리빨리 못해요? 하며 업신여김. 1월 20일 택배기사한테. 지혜가 놀라며 말을 끊습니다. 이사장님, 그건 명숙이 계속 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아세요? 제 재단은 사람을 돕는 곳이에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그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돕죠. 지혜가 애원합니다.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리고는 명품 가방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냅니다. 이사장님, 이건 제 성의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신뢰한 거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명숙이 봉투를 물끄러미 보다가 묻습니다. 이게 부인이 생각하는 사과인가요? 지혜가 대답합니다. 돈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명숙이 조용히 봉투를 받으며 말합니다. 알겠어요. 받을게요. 지혜가 놀라며 묻습니다. 정말요? 그럼 투자는? 명숙이 대답합니다. 투자건은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오세요. 그때 남편분과 함께 오시면 됩니다. 지혜가 기뻐하며 90도로 인사하고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문이 닫히자 명숙의 표정이 차갑게 변합니다. 혼잣말을 하죠. 끝까지 돈으로 해결하려 하는구나. 명숙이 휴대폰을 듭니다. 조 씨, 저 박명숙입니다. 화요일에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화요일 오후 2시 우진과 지혜가 정장을 차려입고 명숙의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둘 다 긴장한 표정이죠. 명숙이 차를 내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을 입고 단정한 모습입니다. 우진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우진이 고개 숙이며 대답합니다. 이사장님, 그동안 인사도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명숙이 말합니다. 투자건 말씀드리기 전에 몇 분 모셔도 될까요? 우진이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네, 누구를요? 명숙이 인터폰을 누릅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조경비원, 미화원, 택배기사가 들어옵니다. 지혜가 놀라며 묻습니다. 이분들은? 명숙이 대답합니다. 부인을 잘 아는 분들이죠. 증인으로 와주셨어요. 명숙이 우진에게 말합니다. 우진 씨, 제가 당신한테 장학금 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을 가진 학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성공하고 나서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요? 우진이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명숙이 지혜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부인, 지난번에 주신 돈. 이거죠? 봉투를 탁자에 올립니다. 이 돈은 조경비원님한테 전달했어요. 부인이 차 긁었다고 억울하게 의심받았을 때 CCTV 확인해 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이라고요.
명숙이 조경비원을 봅니다. 조 씨, 말씀해 주세요. 조경비원이 수첩을 펼치며 읽기 시작합니다. 1월 15일 한지혜 씨가 미화원님한테 쓰레기 냄새 난다며 모욕. 1월 18일 저한테 빨리빨리 못해요? 하며 반말. 기록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지혜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집니다. 명숙이 말합니다. 부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제가 폐지 줍는 할머니처럼 보였어도 저는 사람이에요. 조 씨도 미화원님도 택배기사님도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지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명숙이 말합니다. 저한테 사과하실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사과하셔야죠. 지혜가 조경비원, 미화원, 택배기사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진심 어린 눈물이 흐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명숙이 한숨을 쉽니다. 우진 씨, 투자는 할 수 없어요. 우진이 충격받으며 말합니다. 이사장님, 명숙이 설명합니다. 제 재단은 사람을 돕는 곳이에요. 하지만 그 돈이 다시 약자를 짓밟는 데 쓰여서는 안 돼요. 부인이 진정으로 변하지 않는 한 저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긴 침묵이 흐릅니다. 우진과 지혜가 고개를 숙입니다. 그때 명숙이 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지혜가 고개를 들며 묻습니다. 방법이요? 명숙이 제안합니다. 6개월 동안 이 아파트에서 봉사활동을 하세요. 경비일도 도와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주민들도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진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배우세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진심으로 변화했다고 판단되면 그때 투자를 고려해 보겠어요. 하지만 형식적으로만 하시면 영원히 기회는 없습니다. 우진이 지혜의 손을 잡습니다. 지혜야, 우리 해보자. 이게 마지막 기회야. 지혜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아파트 단지. 지혜가 평범한 운동복 차림으로 미화원과 함께 청소하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합니다. 아주머니, 이쪽은 제가 할게요. 아주머니는 저쪽 쉬운 거 하세요. 미화원이 감동하며 말합니다. 지혜 씨, 정말 많이 변했어요. 조경비원이 따뜻한 차를 건넵니다. 고생하셨어요. 한잔하세요. 지혜가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 씨. 예전에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명숙이 폐지를 주우며 다가옵니다. 지혜 씨, 잘하고 있네요.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사장님 덕분에 제가 진짜 중요한 걸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요? 명숙이 묻습니다. 지혜가 대답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국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요. 명숙이 따뜻하게 미소 짓습니다. 잘하셨어요. 우진 씨 회사 투자하기로 했어요. 지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명숙이 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세요.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명숙의 손을 잡습니다. 약속드려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여러분, 우리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선한 씨앗은 복이 되어 악한 씨앗은 화가 되어 돌아오죠. 오늘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나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진짜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시길 바랍니다.